안녕하십니까. 3급과 준상급을 포함한 배정한자풀이 17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오면서요, 여러분은 수많은 글자들을 접했죠. 그러면서도 공통된 저의 핵심, 이야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인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한번 이야기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할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눈목이 들어갔고요. 땅과 땅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이게 문육이라는 자는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 문육의 변형 형태인데 무슨 땅이란 뜻이고 땅은 모든 사물과 화합한다고 그래서 화목할 목이란 뜻도 있어요. 화목할 육이라는 뜻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육지할 때 사실 땅에 씨앗을 심으면 화목해서 꼭 무엇을 피워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목할 육이라는 자고 거기에 눈목을 합쳐서 눈매가 온화하고 화목하다라는 데서 이건 화목할 목으로 하자, 친하다라고 하자 해서 친할 목, 화목할 목자가 된 겁니다. 원래는 땅육이라는 자 뜻 안에도 화목할 육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친목회하다 할 때 친목, 화목하다 할 때 화목. 이 목은요, 눈매가 고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하려면 일단 도끼 눈을 뜨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와 친해지고 싶습니까? 도끼 눈 뜨지 마십시오. 온화한 눈매로 한번 사귀어보자고 하십시오. 예, 제 눈매 보십시오. 얼마나 온화합니까? 예, 빛나도록 온화하죠. 여러분들, 이 눈이라는 건 그 사람과 똑같은 실체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눈을 선하게 가지십시오. 그건 중요한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왜냐하면 화목이 눈에서 나온다고 옛날 분들은 믿었거든요. 야, 이번 글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삼수변 옆에 무언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어원을 보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손으로 들어가 있어요. 즉 빙글빙글 도는 물건을 잡기 위해서 손에 들어갔죠. 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놓고 물이죠. 즉 무슨 얘기냐. 물건이 빙글빙글 도는 물의 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 없어진다 해서 이게 빠질 몰, 없어질 몰자입니다. 결국은 회용돌이 치는 곳에 무언가 물건이 빠져들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없어질 몰, 빠질 몰. 우리 몰두하다. 그러니까 생각이 한 곳으로 빠져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몰살하다. 완전히 빠져서 없어지게 만들어서 죽이는 것을 몰살. 몰락하다. 아주 물건이 회용돌이 치는 물 속에 빠지듯이 완전히 떨어져 없어지는 걸 몰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떨어지긴 떨어지되 몰락하면 안 되겠죠. 완전히 빠지듯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몰사하다. 한꺼번에 빠지듯이 죽은 걸 몰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부는요. 몰락하면 안 됩니다. 아주 더 끝도 없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는 힘을 쓰는 만큼 올라가죠. 가장 정직한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꿈몽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원래 이 꿈몽자는 아릇하게 보이는 시계의 눈매라는 뜻도 있는데 중요한 건 풀인지 눈으로 자세히 보아도 어둠의 저녁에 어떠한 어둠에 덮여서 보이지 않는 저녁 같다라는 상황에서 이것은 꿈이요 잘 밝지 않다는 뜻에서 밝지 않을 몽 꿈몽이라는 자가 됐습니다. 결국은 뭐냐? 풀인지 꽃인지 눈으로 보아도 어둠으로 덮여가지고 있는 저녁이라서 도대체 분간이 안 돼.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래서 꿈몽 또는 밝게 보이지 않을 몽 이런 뜻이 있죠. 몽상하다, 몽환, 꿈과 환상을 몽환이라고 그래요. 몽환적이다. 네, 이거를 영어로 하면 판타스틱하다 이렇게 되겠죠. 네, 왠지 발음이 별로였습니다. 그다음 이거 악몽. 네, 악몽도 저도 압니다. 나이트메어. 네, 이쯤 되면 영어 시간 겸해서 단어 공부 좀 한 거 되죠. 저 학생 나이트메어 같은 분위기로 저를 봅니다. 네, 제가 무슨 갈고리든 가가.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어리석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긴 어리석는데 어떻게 어리석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네, 풀로 있고 덩쿨풀이 우거져 있어 가지고서 있는 곳에 한 마리 돼지가 자기를 안 잡히려고 숨어 있어요. 그래 봐야 꼬리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어릴몽이다,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뭐냐?
풀숲에 덮여 있는, 덩굴풀이 덮여 있는 곳에 한 마리의 돼지가 자기 머리만 들이밀고 숨어 있는 것, 그 꼴이 우습죠. 그래서 어리석을 몽 또는 이불몽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목매하다, 몽진, 이것은 티끌을 입는 것을 몽진이라고 그래요. 몽은 은혜를 입는 걸 몽은이라고 그러겠죠. 이럴 때는 마치 돼지 한 마리가 풀숲에 덮여가지고 그 풀로 그 털조끼인 양 입었다는 얘기죠. 네. 그 유명한 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이야기가 있냐고요? 네. 그 거북이와 사자가 달림질하고 있는데 사자가 놀립니다. 거북이를 툭툭 치면서 야, 웬만하면 짐 좀 풀어놓고 가지. 그러니까 거북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웬만하면 털옷 좀 뒤집어 입고 가지. 그거 덥지도 않냐? 그럽니다. 네. 이쯤 되면 입는다 해서 입을 몽자도 이 안에 있다는 얘기요. 돼지털 거꾸로 입어야 돼지털입니다. 중요한 건 돼지는 어리석음의 상징도 있었다는 얘기죠. 네,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제 머리도 뒤집어 입은 겁니다. 네, 이해하십시오. 네, 앞부분만 뒤집어서 입었습니다. 제 머리털. 이번 글자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네, 이게 무슨 자냐면 움츠렸던, 이게 병부절이죠. 무릎마디절이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죠. 즉 움츠렸던 만물의 추위를 열어젖히고서 그 자라는 데서 음력 2월의 뜻을 나타내고 지지르는 토끼다 해서 토끼묘자입니다. 즉 이렇게 생겼어요. 문을 열어젖히고 무언가 나오듯 싹이 나오는 계절, 그것이 음력 2월이었고 그 2월의 지지를 묘라고 하자 해서 이게 토끼묘자가 된 겁니다. 토끼 토자하고는 전혀 다른 자입니다. 토끼 토자는 실제 토끼 모양이고 이것은 뭐냐, 지지로서 나타낼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너 띠가 무슨 띠냐 할 때 네, 그럴 때 쓰는 자죠. 물론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자기가 띠가 무슨 띠냐 그러니까 나는 가죽띠 그러는데 네, 그렇게 찌면 저는 왕자띠게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소위 말하면 풀이 자라고 만물이 그 움츠렸던 데서 열어젖히고 나오는 계절을 지지로 나타낼 때 토끼다 해서 토끼 묘자가 됐고 묘시 묘년 할 때 쓰는 자입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너 형이 무슨 형이요? 그러니까 네, 저는 A형, B형 하는데 한 학생이 완전히 황당한 폭탄 같은 말을 합니다. 네, 저는 이상형입니다. 그랬답니다. 네, 그가 바로 폭탄됐죠. 네, 이 시간 또 다른 폭탄 되기 전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네 형이요. 네, 이번 글자는요, 초도 밑에 밭전이죠. 네, 이런 글자를 보면 어떤 학생이 과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 네, 저 학생 벌써 생각하고 있군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요. 같이 보도록 하죠. 풀과 밭이라. 즉, 밭에서 풀의 싹처럼 돋아나는 새싹이라서 이게 어린 풀 또는 자손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래서 쌍묘자가 되죠. 우리 묘목, 묘판 할 때 이것은 쌍묘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밭에서 풀이 올라오는 것은 그것을 싹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은 어린 씨앗의 싹을 묘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싹은 잊고 볼 일이죠. 왜냐면요, 있어야 무언가 꽃을 피우든 열매를 피우든 뭔 곡식을 틔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싹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사당묘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건 집이고요. 이거 아침조자죠. 즉 아침이 되면 집중해서 아침이 되면 제사를 드리는 집이 뭐냐? 그건 사당이다 해서 사당묘자예요. 옛날에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당에 가서 절을 하고 예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 아침이 되면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집이 뭐냐? 사당이었다 해서 사당묘. 가묘, 묘당, 종묘 할 때 이것은 전부 다 사당묘자입니다. 한 집안에 사당이 있으면 벼슬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 집이에요. 그걸 가묘라고 그러겠죠. 네, 지금 저 학생 우리 집은 가묘가 있나 하고 한번 둘러보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사당이라는 건요, 큰 집에 있기 마련이고 없을 경우에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대부분 옛날에는 마루 있죠. 마루의 한 굿에다가 위패를 모셔놓고 문을 닫아서 그걸 사당처럼 쓴 게 있습니다. 이것이 사당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
어원하고는 상관없이 쓰이는 경우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어원은 이처럼 무언가 도끼의 모양을 본딴 글자입니다. 도끼 모양의 무기를 본딴 글자로 나중에는 이걸 천간의 다섯째 천간무라고 하자 해서 방위로는 중앙을 나타내는 그런 무자죠. 예를 들어 무사화 할 때 무오, 그다음 무야 할 때 이 천간 무자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할 겁니다. 천간은 뭐고 지간은 뭐냐, 지지는 뭐냐. 천간은요, 우리 갑을병정해서 그 10개의 그 간을 나누는 게 천간이고요. 그 다음 지지는 12개의 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천간과 지간을 합쳐서 우리가 년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갑신 정변할 때 갑신 또는 무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띠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가갈 때쯤 되면요, 사주 단자를 보내게 되는데 그 위에 쓰는 사주의 첫 번째가 여러분 천간과 지간을 합쳐서 만든 여러분 태어난 해입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네, 설명하니까 더 어렵다고요? 그냥 내비둘 걸, 그죠? 설명을 하니까 더 어렵습니다. 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초두 밑에 아까 배웠던 천간무자죠. 그쵸? 5번째 천간무자. 합쳐서 무슨 자가 되느냐? 같이 설명을 들어보면요. 풀이 도끼, 이게 도끼 모양을 본땄다고 그랬잖아요. 풀이 도끼처럼 무성하다는 데서 사실 전쟁터에서 도끼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 꼭 풀이 우뚝우뚝 솟아놓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의미에서 이걸 무성할 무라고 하고 힘쓸 무라고 하자 해서 무성할 무자입니다. 무성하다, 무학, 수무할 때 이것을 무성하다라는 뜻 외에도 여기에서는 힘쓸 무라는 뜻도 있겠네요. 그런 의미로 보면요, 힘쓸 무자에는 또 다른 글자가 있지만 의미 같기 때문에 같이 쓰인 자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글자 볼까요? 이번 글자는 무역할 무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은 아까 토끼묘라고 여러분이 배웠고, 이건 조개패죠. 즉 무슨 얘기냐면 토끼처럼 뛰어다니면서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서 많은 물건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뭐냐, 무역하는 거다 해서 무역할 무자예요. 사실 무역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토끼처럼 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발품을 팔아야 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할 무, 무역, 교무, 무판할 때 전부 다 무역할 무자입니다. 결국은요, 돈과 관계가 돼 있다는 얘기죠. 돈은 화폐입니다. 여러분, 무역을 공부하는 걸 무역학과, 예를 들어서 있죠, 경영, 전부 다 무역의 어떤 흐름을 공부하는 거죠. 주고 받고 돈을 사고 팔고 그러는 것이 무역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네, 같이 보도록 하죠. 비우 밑에 힘쓸 무자죠. 아까 힘쓰다라는 뜻의 무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힘쓸 무. 즉 무슨 얘기냐? 비가 힘차게 힘쓰듯이 쏟아질 때 흩어지는 물방울이 뭐냐? 안개다 해서 이게 안개 무자입니다. 우리 무산되었다. 그렇지, 안개는 뿔뿔이 흩어지는 성격이 있으니까 무산, 오리무중, 예, 5리나 되도록 안개 가운데에 있다. 오리무중. 네, 오리무중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군요. 닭을 먹고 오리발 내미는 게 오리무중이다. 네, 그런 뜻도 있나요? 어쨌든 오리가 네, 무중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5마을이 안개에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건 굉장히 안개가 짙다는 얘기고 그 가운데 뭐가 있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닭 먹고 오리발 내미지 맙시다. 네, 누가 뭐라고 해도 닭 먹었으면 닭발 내밀고요. 오리 먹었으면 오리발 내밀어야지. 아무 때나 오리발 내밀면 정치인 됩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거무륵자 밑에 흑토죠. 즉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검은 흙이나 돌로서 먹을 삼아가지고 그 물을 넣고 갈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먹묵자입니다. 즉 검은 흙이니까 검은 흙덩이가 뭐예요? 먹이였다 해서 먹묵자죠. 묵화, 묵형, 묵으로 먹물로 머리나 또는 팔이나 이런 데에다가 형벌을 가해야 되는 거 묵형이에요. 수묵화할 때 수묵, 물과 묵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수묵이라고 하겠죠. 중요한 건요. 먹묵할 때 지필묵이죠. 종이, 붓, 먹, 이것을 뭐 서예의 3요소다. 지필묵.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느냐고요. 예, 제가 이래봬도 서예 좀 합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네, 잠잠할 묵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거무륵자 옆에 개견자. 무슨 얘기냐?
어두워졌는데, 검게 어두워졌는데도 개조차 짖지 않고서 아주 조용하게 어둠이 깔려 있다 해서 이걸 잠잠할 묵 또는 말없을 묵이라고 하는 답니다. 사실 어둠이 내리면 개 짖는 소리 금방 들리죠. 근데 이 개조차도 조용합니다. 잠잠하다 해서 잠잠할 묵, 말없을 묵자. 우리 묵과하다, 묵념, 묵비권 할 때는요, 전부 다 말없을 묵자입니다. 결국 묵비권이라는 건 비밀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서 비밀로 붙이는 게 묵비권이에요. 그러니까요, 묵비권이라는 건 결국은 누구에게나 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묵비권이에요. 그렇지만 진실은 드러납니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말물자, 뭐뭐 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같이 보도록 하죠. 이 말물은요, 원래 이렇게 어떤 깃대에다 깃발을 계속 꽂아놓고서요, 그 깃발의 수나 색깔에 따라서 뭐뭐뭐뭐는 하지 말라라는 그 금지로 쓰이는 데서 이게 말물자가 됐습니다. 물경, 놀라지 말라. 물론, 논하지 말자. 물론 네 말이 맞아 하는 거 논할 필요도 없이 네 말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물자는요, 결국은 우리가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깃발의 색깔이나 수에 따라서 이 집은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이 집은 뭐 반역자의 집이니까 들어가지 말아라는 뜻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뭐뭐 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물론 요즘은 무조건 개조심이더군요. 네, 그 집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개조심이에요. 네, 개 때문에 어쨌든 조심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깃발로 그랬지만 요즘은 개 같다 한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개는 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 마지막 자죠. 같이 볼까요? 이것은 사람 몸의 그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것은 그 털모자죠. 즉 무슨 얘기냐?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엉덩이 부분에 그 난 털이 뭐냐? 그게 꼬리다 해서 꼬리밑자입니다. 네, 미행하다, 꼬리에 따라붙어 다니는 거죠. 미우, 네, 꼬리 깃을 미우라고 그러고, 말미, 네, 그 꼬리, 즉 끝에 꼬리를 말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줄을 섰습니다. 말미 그러면 뭐예요? 꼬리 중에 끝부분을 말미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요, 꼬리 밑자는 결국 어떤 주검시라는 어떤 형태의 그 틀에다가 털모자를 합쳐서 어떤 엉덩이 부분에 난 털이다 해서 꼬리다 해서 꼬리 밑자가 됐다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